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배운 한국사는 늘 피해자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그 판을 짜는 가해자였다면요? 오늘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한국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네, 우리가 가해자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역사관의 심장 같은 문장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망국병이다. 나라를 망치는 병이다. 와, 정말 날카로운 주장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한국사가 그냥 강대국들한테 맨날 시달리고 당하게만 한 역사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강대국들을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면서 판을 설계해 왔다면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정말 익숙한 거죠. 고난과 저항의 역사, 늘 당해왔다는 피해자의 관점. 근데 오른쪽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갈등을 설계하고 판을 주도한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플레이어였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막 던지는 주장은 아니겠죠?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도발적인 해석이 가능한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요, 한국사를 관통하는 어떤 플레이북 같은 걸 제시하거든요. 핵심 이론이 있고 그걸 실행하는 구체적인 전술까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론의 출발점이 뭐냐면 놀랍게도 도덕이나 이념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막 들끓는 어떤 폭발적인 기운 있잖아요. 아, 뭐라도 해야 돼 하는 이 조급함. 이게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들끓는 에너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터져 나올 때 그걸 바로 가해자의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요. 아예 판 자체를 내가 설계해서 주도권을 꽉 쥐는 그런 아주 능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 가해자의 플레이북에는요, 구체적인 기술, 그러니까 전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겉과 속이 다른 양동작전, 둘째는 상대를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낚시,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술이 바로 싸움 붙이기입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이론들인 틀이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인물과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우리가 아는 김구 선생은 보통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애국자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르게 봐요. 그를 일본의 몰락이라는 어마어마한 판을 짠 아주 냉철한 전략가로 보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의거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싸움 붙이기 전술이었다는 거죠. 당시만 해도 일본이랑 싸울 생각이 별로 없었던 중국을 이 사건 하나로 전면전에 참전하도록 등을 떠민 거라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전술, 낚시가 등장하는 겁니다. 윤봉길 의거라는 엄청난 미끼를 던져서 당시 중국의 리더였던 장제스를 확 낚아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교묘한 외교술 덕분에 우리가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죠. 이런 판짜기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없는 제국을 버리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일본을 양쪽에서 압박하는 일종의 협살 전략.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판짜기였다는 해석입니다. 자, 이런 식의 재해석은요, 우리가 거의 성역처럼 생각했던 사건까지도 예외 없이 파고들어요. 바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동학혁명이 실패한 뒤에 그 남았던 세력들이 나중에 친일단체인 일진회의 핵심 멤버가 되거든요. 이건 역사적 팩트예요. 여기서 이 자료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걸 그냥 이념을 배신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문제일까요? 이 관점에서는요, 그들의 행동을 변절로 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에너지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요.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 들끓던 에너지는 어디로 가야 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든 분출하고 싶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손에 놓고 싶었던 그 절박함. 바로 그게 그들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반일이라고 쓰인 버스를 계속 기다리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근데 마침 친일 버스가 먼저 온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올라탄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운전대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움직이는 것 자체가 목표였으니까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관점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한국사를 무슨 도덕이나 명분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로 보지 말고 에너지와 권력욕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렌즈로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늘 피해자가 아니라 판을 흔들고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아주 능동적인 플레이어였다는 거죠. 결국 이 자료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관점, 여러분이 보시기엔 위험한 역사 왜곡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생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일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